과거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는 긴밀해졌습니다. 그 주축을 이룬 것은 천연가스. 러시아의 천연 자원은 세계 최고라고 불릴 만큼 매장량이 많습니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 경제 도약을 위해서 더 많은 천연 자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세계 천연 에너지 자원의 한 그림 중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최고의 고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럽. 지금 유럽과 러시아의 사이에 균열이 점점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현재 미국은 천연가스 그리고 셰일가스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 쪽으로 수출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고객을 만들기 위해 미국의 경제적 상대국인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지리적 위치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중국 또한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파워 오브 시베리아 2의 건설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가스관의 원리를 알면 가스관은 천연가스를 액화로 저장소에 보관했다가 이걸 다시 가스화시켜 가스관을 통해서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러시아는 이 중로 가스관을 통해 향후 30년에서 40년 동안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양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세계 최대 빅딜이 체결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석탄 에너지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석탄 에너지의 사용률을 줄이고 점점 천연가스 사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로 전환하기로 바꾸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천연가스의 수요량은 2015년도에는 195 BCM에서 현재는 약 250 BCM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중국이 사용할 천연가스의 수요량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다시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는 푸틴과 시진핑은 제2의 가스관 파워 오브 시베리아 2 건설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파워 오브 시베리아 1은 중앙아시아 쪽에서 중국으로 건설된 가스관입니다. 파워 오브 시베리아 2를 건설함으로써 수입처가 다양해지고 천연가스의 공급량 증가로 급작스러운 일로 부족 현상이 있을 시 대응이 편합니다. 중국 지역에는 보일러가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가스관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파워 오브 시베리아 1은 잦은 고장과 불안전한 납품으로 인해서 더더욱 중국은 시베리아 2를 건설하고 싶어하는 현상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점점 더 긴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호락호락한 파트너가 아닌데요. 세계적으로 중국은 까다롭게 유명한 파트너로 유명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인 중미 협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 가스관 문제도 새로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직접 수출한다는 방식으로 간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러시아와 미국 둘 다 수입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미 계약할 때는 공급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계약하는 천연가스의 공급량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수입해오는 건 중국에겐 굉장히 큰 부담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는데요. 경제적 경쟁국인 미국에서 수입해오게 되면 중국에겐 상당히 큰 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에너지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흐름이 탈지는 모르겠으나 환경적인 문제와 에너지 문제는 상당히 흥미롭고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언제나 양질의 정보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